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육과정부장 정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연수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버벅대더라도 너그러이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2024학년도부터 조금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평가 기준에서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뀐답니다. 전공 적합성은 이전까지는 보면은 생기부에 진로 희망과 진로 희망 사유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과세특에 이 학생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특정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로 역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진로 역량은 지금 선택 과목이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까지도 평가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방과후 수업도 기록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영재 발명교육, 자율동아리, 수상 실적,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 이제 자기소개서도 대학에서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항목들의 그 가중치가 더욱더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예전부터 입학사정관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선택 과목들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대학에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개인 봉사활동은 이제 기록 평가를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계획한 교내 봉사활동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진로 역량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이 빠졌는데 그 독서활동 그 항목은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는가를 기록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빠졌지만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 그 내용이 과세특에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계속 독서를 장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들의 평균 독서량이 60권 정도랍니다. 3년 동안 60권이니까 한 해에 20권 정도 될 테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권 정도씩 책을 읽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독서 활동이 빠졌다고 해서 책을 안 읽어도 된다라고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전문교과 1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이렇게 교과서를 나눠놓고, 그 중에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대부분 다 공통으로 이수하는 과목으로, 그 다음에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중에 전문 교과 1과목을 선택을 하여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교과에서 전문 교과 1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에 개설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그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교과 1과목을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인데 잘 안 보이시죠? 기초교과 영역과 탐구교과 영역만 따로 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있는데 이건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것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일반 선택 과목을 자기 수능 응시 과목과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도 수능에 응시되는 과목이 있는데 수학의 기하와 그 다음에 과학 탐구의 이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가 2024학년도 교과 이수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 교과 이수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탐구 과목을
사회 교과 중에 3과목, 과학 교과 중에 3과목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사회 교과목 중에 2과목, 과학 교과목 중에 4과목을 이수하든지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작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과학 2과목 이수를 권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2를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더하기 진로 선택 1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교육과정 편제 요약표를 보시면 2022학년도 신입생 거를 봐주십시오. 현재 1학년 학생들 겁니다. 거기 보시면 2학년 일반 과정에 수학 1과 수학 2가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 1과 수학 2가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네모로 되어 있는 과목들, 그러니까 까만색 네모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인데 지정이 되어 있는 과목이고 앞에 네모 빈칸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전문 교과 과목이 되는데 네모로 되어 있는 과목 중에 뒤에 별표가 되어 있는 애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고 뒤에 샵이 붙어 있는 애들은 전문 교과 과목입니다. 지금 서울대 기준대로라면은 일반 선택 과목 4개 또는 일반 선택 과목 3개, 진로 선택 과목 1과목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이수를 하게 되면 서울대 수학 과목에 대한 교과 이수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서울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선택 과목이 이렇게 선택권이 강화되고 나서 그 각 단과 대학별로 그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서울대만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다른 학교들도 서울대가 제시한 과목들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는 참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기준을 최대한 따라가게 되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2의 과학과 사회 과목을 보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 과목은 1과목과 2과목이 있어서 이게 위계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1을 안 듣고 물리 2를 신청해서 듣는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일반 선택 2과목, 2과목과 진로 선택 3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1과목 3개와 2과목 2개를 2학년 때 1과목 3개, 3학년 때 2과목 2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진로 선택 과목 1과목 또는 일반 선택 과목 2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네모로만 되어 있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 그 네모로 되어 있는 애들 중에 단위수 뒤에 제일 끝부분에 별표가 되어 있는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학생들이 진로 희망에 맞는 과목들을 이따가 어떤 학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 과목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필수로 권장하는 과목들이 아까 서울대에서 제시를 해줬다 했는데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다 그렇다면은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물리1이나 물리2, 미적분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하는 게 좋겠죠. 필수로 그 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들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택 과목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학 1과 화학 2,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일반적으로 좀 많이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공별 권장 과목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를 다지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선택 과목들은 기초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들은 그 일반 선택 과목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최대한 많이 이수를 한 후에 거기에서 좀 더 자기 진로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그 체계 입학사정관 그 말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다수 선택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최소 3과목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과목 정도를 그 성적이 잘 나온 과목 순위를 매겨서 3과목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3과목에서 너무 많이 선택하지는 않도록 하고 가급적 일반 선택 과목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을 넣어놓은 건데 좀 덮여버렸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계가 있는 학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듣고 나서 그 다음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위계를 무시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전문교과 과목을 이수를 했을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 일반고 학생이 앞에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교과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평가를 높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계에 맞게 앞에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을 먼저 이수한 후에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물리학이 전문교과 과목인데, 특목고 과목인데, 과학고 과목이 되겠죠. 전문교과 과목인데 통합과학과 물리학 1, 물리학 2를 먼저 이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을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험 과목들도 전문교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이런 것들. 자, 수학 위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교육과정 편제표 요약본에도 나와 있는데, 미리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들은 지정 과목으로 해서 2학년 때까지 다 듣도록 해놨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크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학 1과 수학 2를 먼저 들어야 되는데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에 맞게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을 한 후에 들어야 되는데, 경제 수학도 지금 보시면은 2학년 2학기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이수를 하기 때문에 위계에 맞게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인데, 일단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선택을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성적이 잘 나왔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과목을 선택한 후에 내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이 과목들인데, 이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5등급, 9등급제로 등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 ABC로 3단계로 성취도만 나가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네오르네상스에 지원한 학생들을 보니까, 자연계열입니다. 지원한 학생들을 보니까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이 35.57%로 35.57%로 제일 작은데,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물리2 선택자가 46.75%로 되게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보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공대 교수들이 물리2를 이수한 학생들을 좀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정 과목을 이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을 뽑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택 과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 연계되는 과목에 대한 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이제 정시에도 교과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겠다는데, 서울대 정시에 지역균형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니까 역시나 학교 추천 2명을 받습니다.
등을 봤는데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교과를 40% 반영을 한답니다. 일반 전형은 그냥 수능 성적 80%, 교과 평가 20%로 반영을 한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서울대가 지금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대학에서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고등학교 프로파일들을 받아갔었는데 왜 받아갔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수상을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수상을 주기 위해서 몇 %까지 학생들이 수상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2년 전부터 그 프로파일을 보내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교육과정 편성표만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려고 그럴까요? 대학에서. 왜 보려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얘기로는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목이 물리라서 계속 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 원래 물리 가급적 학생들 성적 안 나오면 물리 선택하지 말라 그러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학교에 물리 2 과목이 개설이 돼 있는데 공학계열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물리 2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일 경우에는 감점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평가에 어느 정도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2라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회피하는 그런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나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과목들이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물리2를 안 들어도 되지만 자기가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라든지 정말 물리 과목이 꼭 필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는 물리2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2 개설이 아예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학생들은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래 없었으니까 안 들은 거에 대해서는 감점 없는 것 같은데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과 이수 현황을 먼저 본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과랑 연계되는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가. 그 다음에 과목 학업 성적입니다. 성적 보는 겁니다. 내신 잘 나왔나. 그러니까 그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대학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을 했는가.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성적이 잘 나왔는가.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잘 적혀 있는가를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기초 교과 영역, 아까 보셨던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관련 교과목들이 1등급, 2등급 내에 있는가. 성취도는 A 수준인가.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는가.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는가는 그 과세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세특이 잘 적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다 만족이 됐을 경우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업 충실도 계속 나오는데 과세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그 과목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 과에 지원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밑에 보면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원서 못 내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안 들었으면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들으라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그냥 권장 과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학의 각 단과대학의 각 대학별로. 인문대학입니다. 인문대학의 모집단이 인문계열부터 해서 전 과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 그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경제학부니까 왠지 경제수학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권장 과목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가려고 해도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쪽을 들어라 라는 거죠.
자연과학대학은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극과 특성에 맞는 과들을 계속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확률과 통계 지금 보면은 수능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확률과 통계가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가 핵심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든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생물공학부입니다. 화학생물인데 사실 물리랑 하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핵심 권장 과목에 물리2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리2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서울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올라와 있는 자료라서 네,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인데 여기는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목들이 합리적으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학에 역시나 문과 과목들은 지정 과목이 없는데 지리교육과만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여행지리가 이렇게 권장 과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는 다 자기 과랑 해당되는 전공들, 과목들이 다 핵심 권장 과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의과대학이랑 약학대학, 그다음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계열 쪽은 화학이랑 생물 쪽 과목들이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약학대학이 화투, 생투를 걸어놨는데, 근데 별표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에서는 권장 과목을 없앱니다. 좀 전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가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없앱니다. 2025학년도면 지금 1학년들이 입시를 치를 때죠. 그때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는 없습니다. 약학대학도 아까 생투, 화투가 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핵심 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핵심 권장을 화원과 생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에 화투랑 생투 중에 한 과목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쪽도 미적분과 확통 권장 과목 수가 많고 이거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는 2025학년도에 사라집니다. 이과 쪽도 당연히 미적분과 확통, 기하, 권장과 핵심 과목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2과목들이 있는데 1과목들은 숫자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사실 이게 별로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2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계에 맞게 그 1과목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2과목을 고정을 해놨으면 당연히 1과목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교과 전형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 교과 이수 조건을 역시나 걸었습니다. 서울대처럼 걸었는데 공통과목 5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인데 사회는 뭐 여기 지금 한 과목씩 되어 있는데 이 공통과목들은 다 저희 학교에서 지정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라서 그냥 들으면 다 이수가 되는 과목이고 일반 선택 과목 5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학년 애들이 2학년 올라갈 때 그 다시 현재 요약표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1학년 학생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언어와 매체,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가 지정 과목입니다. 이게 다 일반 선택 과목인데 6과목이 그냥 지정으로 되기 때문에 연세대 지원하는 데는 요 지정 교과 이수 조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한 과목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다 전국의 대부분 학교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해 놨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한 과목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 점수를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A를 받았을 때 20점, B를 받았을 때 15점, C를 받았을 때 10점으로 계산을 해서 환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로 선택 과목들을 보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교과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A를 받도록 문제를 좀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연세대를 지원할 때는 A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럴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서울 11개 대학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대부분 다 그냥 다 A를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로 선택 과목은 A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약간 좀 특이하게, 고려대랑 서강대가 좀 특이하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그냥 A, B, C 점수를 그냥 바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3단계 A, B, C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A를 받은 학생들이 전체 이수한 학생들의 몇 퍼센트인가, B를 받은 애들이 몇 퍼센트인가, C를 받은 애들이 몇 퍼센트인가를 제시를 해주는데, 대학에다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A를 받은 애들이 너무 많으면 고려대에서는 불리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비율 가지고 계산하는 학교가 고려대랑 서강대밖에 없고,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체 환산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라서 A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전략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나 고려대나 서강대를 지원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비율이 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서 학생들이 좀 문제를 쉽게 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비율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도 좀 특이하게 계산을 하는데, 반영 방법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반영을 합니다. 정량평가는 등급이 나와 있는 과목들은 정량평가로 평가를 하고, 그냥 등급으로 그냥 깡으로 계산을 해서 등급을, 평균 등급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진로평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A, B, C를 받았을 때 얘들이 과세특 내용이나 또는 이 학생이 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성대 이상 지원하는 학생들은 얘도 거의 만점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그 과목 이수 조건을 걸었는데,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공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는 최소 한 과목은 할 거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 과목, 두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진로 선택 과목을 자체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되겠죠. 전형에서는 석차 등급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자체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역시나 반영을 합니다. 논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의 등급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얘가 중앙대의 환산 점수입니다.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서 얘도 A, B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점수 차이가 뭐 0.57 정도 나네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교과 중에 성적 높은 세 과목 보는데, 진로 선택 과목 대체로 다 세 과목 봅니다. 세 과목을 보는데 반영 비율은 2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입니다. 시립대도 역시나 세 과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반영 점수도 100점, 97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B까지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는 10점 정도 떨어지는데 B는 3점밖에 감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북대입니다. 경북대에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몇 과목 들어라고 가이드를 주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가이드를 안 줬을 경우에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등급이 나오니까 일반 선택 과목을 최소화하고 절대 등급을 받는 진로 선택 과목을 되게 많이 들어버리면 교과 평가하는데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북대는 그런 제한을 안 걸어놨냐라고 물어보니까 경북대 입학사정관들은 그거는 안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교과 제한 걸어놓은 학교가 사실 몇 개 없었죠, 앞에. 경북대도 안 걸어놨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 서울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진로 선택 과목 너무 많이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잔머리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거다라는 약간의 무언의 어떤 압력을 서울대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경북대도 자체 환산 점수 이용해서 ABC를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좀 특이한데, 부산대는 일반 선택 과목을 10과목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 10과목이 되려면 다시 1학년 그 교육과정 편제 요약표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문학이랑 언어, 매체,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까지 하면 6과목이 됩니다. 6과목이 되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들으면 8과목이 되죠. 그쵸? 8과목이 되고, 탐구에 1과목을 3개를 들으면 만족이 됩니다. 그쵸? 탐구에 3과목을 들으면 만족이 됩니다. 3학년 올라가면 대부분 다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과 쪽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2학년 때 부산대 기준을 만족을 못 시켜놨을 경우에 자칫하면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데 부산대 교과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지금 보면은 화법과 작문이랑 독서 과목, 국어 과목이 여기 지금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최대한 과목 수를 맞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거기 교양 과목이라 이런 건 해당 안 됩니다. 국영수가 안에서 특히 자연계열 쪽은 국수영과, 그 다음에 그 인문사회계열 쪽은 국수영사 이렇게 선택을, 그 안에서 10과목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산대도 역시나 자체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환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입니다. 영남대는 뭐 1, 2, 3학년 반영 비율 교과 전형에서 다 똑같다고 돼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체 환산을 하는데 얘들은 점수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A를 받았으면 1등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과 그 성적 계산할 때 같이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요게 중요합니다. 영남대가 공대 지원할 때 과학탐구나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정해서 박아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 자연대나 공대를 지원할 때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응시한 사람이나 과학탐구 2과목 응시한 사람한테는 각각 5%씩 100분위에서 가산점을 준답니다. 영남대는 100분위 합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100분위에서 5%씩,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했거나 아니면 과학탐구 2과목을 다 응시를 해서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100분위에서 10% 정도, 이 2과목에서 각 5%씩이니까 10%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옛날 자료라 가지고 좀 안 맞는 게 있는데요. 지금 크게 보면은 가산점 주는 학교, 경북대, 뭐 전북대 이렇게 있고, 등급 변환이라고 돼 있는데, 좀 전에 등급 변환하는 학교 영남대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등급 환산점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급 환산점을 주고, 그 다음에 등급별 분포 활용하는 대학, 아까 보셨던 고려대랑 서강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하는 대학은 서울대랑 좀 전에 보셨던 성균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회교과 일반 선택 과목 관련 과들인데, 요거는 뭐 보셔도 그냥 대충 다 뭐 정치학법 들으면 정치 관련되는 학과들 지원하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합리적으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교과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물리학 1, 2가 간호학과랑도 연관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화학 1, 2는 당연히 의학과, 뭐 지혜과, 약학과 연관이 있을 테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의학과, 약학과 연관이 됩니다. 지구과학이 에너지 자원공학과 연관이 된답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충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과목을 몇 학기 때 신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예제입니다. 예제인데 2학년 1학기 때 뭐 생활교육이리, 한국지리, 뭐 사회문화 이렇게 3과목을 듣고, 그 학교에서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게 일반 선택 과목 2학년 때 3과목,
그 사탐 세 과목을 듣든 과탐 세 과목을 듣든 이렇게 선택을 하고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나머지 과목들 선택해서 하면 내신 관리도 좀 더 수월할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최대한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학년에는 사탐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지만 과탐은 그 자연 계열 쪽은 대부분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BC로 나와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이 끝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내신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2학년 2학기 때까지 교과 전형도 노리시면서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다 수능 출제 과목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응시하려고 하는 과목에 해당되는 일반 선택 과목을 잘 공부를 해서 교과 전형과 정시도 노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경 계열입니다. 이거 그냥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게 지금 저희 학교 편제표 1학년 건데요. 지금 보면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까맣게 네모가 되어 있는 과목들은 지정되어 있는 과목이고 여기 네모가 되어 있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과라고 되어 있어도 성적 산출은 진로 선택과 똑같이 나갑니다. 성취도 3등급과 그 다음에 이수한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학이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가 지정이 돼서 나오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기하, 확통, 경제, 수학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상위권 대학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대학 쪽으로 좀 더 생각이 있으신지 학생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전략적으로 미적분과 기하를 듣게 하시든지 미적분과 확통을 듣게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수학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서울대가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권장 과목으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경제 수학 과목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겁니다. 권장 과목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도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게 하실지 학생과 또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학생한테 제일 맞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3학년 때 화법과 작문, 독서, 심화국어, 그 다음에 심화수학, 심화영어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보면은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1학기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탱 6인데 1학기 때 3개, 2학기 때 3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때 3개, 2학기 때 3개. 학기제라서 1학기 때 선택한 과목은 2학기 때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신청할 수 있는 수학 요 4과목 중에 뭐 하나 또는 국어,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1학기 때 3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2학기 때도 요 과목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학기 때는 추가로 심화수학 과목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화수학 1을 먼저 들어야 심화수학 2를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수학 2는 2학기 때만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9월 달에 9월 둘째 주에 수시 원서를 쓰고 나면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들 또는 최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수능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낮게 수능까지 끌고 가기가 싫어서 그냥 수시에서 합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9월 달에 거의 승부가 나기 때문에 2학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심화수학 2가 개설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수능 관련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하셔서 2학기 때는 좀 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들은 학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5개를 선택을 하시면 1학기, 2학기 같은 과목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과중은 선택 과목이 편제표에는 올라가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수 단위 중에서 45%를 수학과 과학 과목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줘버려가지고 얘들이 서탄 과목이랑 다른 걸 들어버리면 과중에서 제시하는 이수 조건을 만족을 못하게 돼서 과중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과목들을 대부분 다 지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이제 저희 과정 관련되는 분들 가가지고 회의할 때도 이 이수 기준을 좀 낮춰주는 게 어떠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을 못한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학년제로 역시나 4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사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요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얘들은 수능 응시 과목입니다. 수능 응시 과목이기 때문에 사탐 과목 학생들은 요 과목 선택해가지고 1학기 때부터 해서 계속 수능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목들도, 과학 이 과목들도 수능 응시 과목이긴 한데, 사실 수능 이 과목은 올해까지는 이제 서울대 혹시나 직윤을 받거나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하나는 꼭 쳐야 되기 때문에 칠 텐데, 한두 명 있습니다. 한두 명. 과목별로. 한 해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그냥 좀 진로 선택으로 좀 마음 편하게 물리학을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교양 과목, 그다음 뭐 외국어 과목, 기술 과정 과목인데, 이거는 학년제로 택 1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과학 중점 학생들이 3학년 때 외국어를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2학년 때 과학 중점 학생들은 교양 과목으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 선택 과목, 고정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과목을 못 들어서 연계 과정상 이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정보랑 공학 일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교양 과목은 여기 학기제로 되어 있는데, 학기제 택 2로 되어 있는 거는 1학기 때 한 과목, 2학기 때 한 과목 이렇게 2단위씩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2학년, 현재 2학년입니다. 내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대동소이합니다. 단위수만 조금 차이 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 여기 역시나 굵게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1학기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얘들은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칸을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 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어랑 영어랑 합쳐서 4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2개, 2학기 때 2개 되도록 4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어랑 영어랑 합쳐서 총 6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을 해서 1학기 때 2개, 2학기 때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탐구 과목 역시나 4과목 선택해서 학년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교양 과목과 외국어 과목들인데, 역시나 과중은 이 과목들은 앞에서 안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교양 과목이 깔려 있기는 한데, 이게 학생들한테 모든 과목들을 다 개설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한 반에 예를 들어 교양 과목을 3과목을 선택을 해버리면 그 반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쪼개져서 다른 반으로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반도 거기 교양 과목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너무 많이 줬을 때 학교에 수업 시간에 공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5학년도부터 그때 이제 신입생 들어온 학생들부터는 그 단위수도 줄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선택권을 넓혀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공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들이 다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떨면서 발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